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러시아가 달러는 지금 쓰지도 못하니까 위안화 또 루블 이런 거 벌기 위해서 사력을 다 하고 있는데, 이란 같은 이 악의 축 불량 국가하고는 뭔가 궁합이 맞죠. 그래서 이란하고 이란군의 공군 현대화 대규모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중동 정세 이러면 좀 이상해질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이란 공군이 탄생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보겠고, 자, 우크라이나가 대규모 공세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지금 러시아군 사기가 뚝뚝 떨어지고 있죠.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자포리자 지역으로 추정되는 어떤 지역에 가서 탱크들 수백 대 보여줬다라고 하는데, 수백 대는 아니고 그 대대적인 홍보를 하는데 그게 완전히 뻥이고 거짓말이다 라는 게 이 네티즌들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균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5가지 단신을 먼저 보겠습니다. 싱가포르가 블루스피어 대함 미사일을 제식 채용했다. 그래서 하푼을 대체한다 라는 소식에서부터 보잉이 F-18 슈퍼호넷 생산 라인을 25년에 폐쇄한다. 그래서 타 기종에 집중한다 라는 소식인데, 슈퍼호넷이 드디어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가 봅니다. 단신 이렇게 5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비스텔스 미사일이고 최신형 대함 미사일보다 사거리도 짧지만 한 발에 무려 500만 달러를 기록해 세계에서 가장 비싼 대함 미사일로 평가되는 이스라엘, 싱가포르 공동개발 블루스피어 미사일이 싱가포르 해군의 차세대 제식 함대함 미사일로 채택됐다는 소식입니다. 포미더블급에 탑재된 노후 하푼 대체를 시작으로 모든 전투함에 장착된다는데, 호위함 한 척 미사일 탑재 비용만 전투기 한 대 가격에 맞먹는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인도가 자체 개발한 경량 헬기 드루브가 올해 들어서만 벌써 3번째 추락 사고를 냈다는 소식입니다. 3월에 2건, 5월에 1건 등 벌써 3건인데, 일선에서는 모두 헬기가 고산지대에 배치될 때 기능 고장 문제가 발생했다며 기체 설계 결함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만이 경국 전투기 후속으로 개발 중인 5세대 전투기 프로그램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미국 정부에 공식적인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대만 AIDC 그룹 회장이 전투기 독자 개발이 어렵다며 미국의 엔진, 항공 전자 장비, 비행 제어 시스템 등의 핵심 기술을 지원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발트 3국이 러시아를 겨냥한 지대함 미사일 도입을 경쟁적으로 벌이고 있는 가운데, 블루스피어 미사일을 도입한 에스토니아에 이어 라트비아가 NSM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 전략 항구인 상트페테르부르크가 나토 미사일 포위망에 갇히고 있습니다. 인도 함재 전투기 경쟁에서 패하면서 추가 수주 기대가 사라진 보잉의 F-18EF 슈퍼호넷이 오는 2025년 미 해군 공급분을 마지막으로 생산 라인을 폐쇄한다는 소식입니다. 23회계연도 예산으로 주문한 8대의 생산이 완료되면 슈퍼호넷은 698대 생산을 끝으로 이제 더는 생산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네, 블루스피어. 이게 최신 미사일을 하기에는 조금 구형 스타일로 생겼죠. 스텔스도 아니고 초음속 또는 극초음속도 아니고 그냥 수당 미사일인데 이들 말로는 파고 감응형 시스키밍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 하는데, 아무튼 여기저기 울퉁불퉁 튀어나온 것도 많고 해서 RCS 저감 요소 거의 없고 이런데 500만 달러나 해요. 이게 이스라엘하고 싱가포르가 공동 개발했다. 아마 이스라엘이 개발 대부분 다 해주고 생산은 지금 싱가포르에서 한다라는 건데,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 500만 달러. 이게 무슨 LRASM도 아니고. 그런데 포미더블급 호위함에 하푼 장착돼 있죠. 그거 8발 대체를 이제 다 이렇게 한다라는 건데, 그러면 500만 달러짜리 8발 포미더블급에 집어넣으면 그것만 해도 4천만 달러 넘죠. 그러니까 거의 전투기 가격의 이런 미사일, 대한 미사일을 장착하게 되는데, 스텔스도 아니다. 극초음속도 아니다. 희한합니다. 자, 인도가 드루브라는 경헬기를 개발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 헬기를 기반으로 누드라라는 공격 헬기를 개조했는데 그건 실패를 했고, 이 드루브를 한 300대 가까이 생산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인도군에 쭉 배치를 했는데, 이게 올해 지금 아직 반도 안 됐는데 올해 들어서만 벌써 3대째
추락을 해서 이렇게 박살이 나버렸다. 그런데 이렇게 추락을 한 곳이 공통적으로 고산지대더라라는 거예요. 아마 고산지대에 올라가면 산소가 부족해서 엔진이 제대로 된 출력을 내지 못하고 뭐 그래서 이제 뭐 기체 이상 또는 뭐 여러 가지 요인으로 복합돼서 추락을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인도는 어차피 전투가 이 카라코럼 산맥, 히말라야 산맥 이런 초고산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지게 되죠. 그러면 이 고산지대에서 산소가 희박한 상태에서도 이 비행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헬기를 개발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게 뭐 인도 탓이죠. 그래서 이렇게 추락하는데 정말 인도의 무기는 그 허접함이 어디가 끝일지 궁금합니다. 자, 대만 정말 참 눈물의 전투기죠. 예, F-16이 아닙니다, 이거. 경국, 한자로는 경국, 대만어로는 칭꼬라는 전투기인데 미국이 F-16 판다고 했다가 중국 눈치 보고 안 판다.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독자 전투기를 만들었던 게 바로 이 경국 전투기죠. 그런데 엔진도 없고 하니까 상용 비즈니스 제트 비행기의 엔진을 갖다다가 거기다 F-1 장착하고 해서 하다 보니까 연비도 엄청나게 안 좋고 뭐 그런 전투기를 참 눈물겹게 만들었다가 나중에 이제 미국이 F-16 팔았죠. 미라지 2000 프랑스로 도입하니까 뭐 그랬던 건데 이 경국을 만들었던 비행기 제조 회사에서 5세대 스텔스 전투기 만든다 라는데 이게 어렵죠. 이제 엔진 뭐 여러 가지 핵심 장비들이 있는데 혼자서 다 하려니까 너무 어렵다. 그래서 미국에게 엔진 비행 제어 뭐 이런 거 좀 지원해 달라라고 하는데 미국이 해줄지 정말 제2의 경국이 나오진 않을지 안타깝습니다. 자, 라트비아 발트 삼국이죠. 이 라트비아가 NSM 미사일을 도입한다 라는 건데 에스토니아는 아까 보여드렸던 바로 그 블루스피어 도입을 했어요. 그리고 건너편에 있는 핀란드도 이 블루스피어의 수출형인 가브리엘 5도 도입을 했어요. 그리고 폴란드 이 발트 입구에 있죠. 폴란드도 이 NSM 도입했어요. 완전히 상트페테르부르크, 칼리닝그라드 양 사방으로 이 NSM과 블루스피어로 도배가 되고 있는데 러시아 전략항구 상트페테르부르크 그리고 발트 함대의 모항 칼리닝그라드 큰일 났습니다. 뭐 완전히 꼼짝도 못하는 이런 상태가 되겠는데 전쟁 발생하면 러시아는 무역이 그냥 다 차단되겠네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대부분 무역을 하는데 큰일 났습니다. 보잉이 F-18 슈퍼넷 생산 라인을 드디어 폐쇄한다. 왜냐? 이번 인도에서 라팔에게 져버렸죠. 인도 항모 함재기 사업에서.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슈퍼넷 지금 8대 마지막으로 미 해군의 슈퍼넷 블락 3 요거 8대 계약한 거 요게 생산이 25년에 마감되는데 그러고 나면 끝 이제 폐쇄한다. 그래서 타 기종에 집중한다 라는 건데 야 보잉이 이러다가 전투기 완전히 그냥 전투기 시장에서 퇴출되는 건 아닌가 라는 우려가 드네요. 자, 이런 소식 바탕으로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 급격히 가까워지고 있는 이란이 러시아에서 수호이 35 전투기 24대를 도입하는 데 이어서 차세대 전투기로 수호이 30 개량형을 대량 도입하기로 하고 현지에 생산 라인을 건설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체 개발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는 어디다 두고 이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란이 러시아 정부와 수호이 계열 전투기 대량 도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며 현재 이란 현지 수호이 30 면허 생산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이란 옵저버가 현지 시각 5월 6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이번 이란의 수호이 30 도입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라며 이란은 지난 2016년과 17년에 수호이 30 도입을 위해 러시아와 물밑 접촉을 시도했고 17년에는 후세인 데칸 국방장관이 러시아와 관련 문제를 협의하기도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오랫동안 미뤄졌던 수호이 30의 이란 현지 생산은 러시아의 이익과 맞물려 있다라며 최근 미국의 캐사 제재로 인해 수호이 30을 운용하는 많은 국가들이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거래를 피하고 있기 때문에 중동 지역에 광범위한 무기 공급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이란은 생산지 세탁을 통한 전투기 수출에 유리한 전진기지라고 평가했습니다. 공군력 현대화를 꾀하고 있는 이란은 러시아 공군이 운용 중인 수호이 30의 최신 개량형인 SM2 버전의 개량형을
현지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이란은 자신들의 강점인 드론 기술을 접목해 수호이 30 개량형을 유무인 복합 전투 시스템으로 운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란에 수호이 30이 도입될 경우 이 전투기들은 노후화가 극심한 수호이 20이나 J7, F4 팬텀 등의 구형 전투기 100여 대를 대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과연 러시아와 이란이 모의하고 있는 전투기 생산기지 다변화가 미국의 제재를 피해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수호이 30, SM-2 등 최신 전투기를 이란이 대량 라이센스 생산한다. 이게 이제 지금 러시아는 여러 나라에 판매해 놓은 수호이 30 전투기들이 있는데 미국의 적성국 제재법에 걸려서 다른 나라들이 지금 러시아하고 무역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수호이 30 뭐 이런 것들 뭐 가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제3의 어떤 그 제재를 받지 않는 곳에다가 공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우회해서 지원해 줄 필요성도 있고 계속 이제 자신들의 이 무기 판매, 위상,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될 필요도 있고 돈도 필요하고 그게 이제 이란하고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에 있는 이런 전투기 생산 라인을 이란으로 옮겨서 이란에게 부품 생산 권한을 줘서 이란에서 부품 생산을 해서 다른 나라에도 공급해주고 여기서도 생산하고 또 이걸 판매하면은 러시아는 캐사 제재에 걸리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죠. 자, 그렇게 해서 대량 생산을 하겠다고 하는데 자, 이러면은 지금 F-14 톰캣 전투기는 수호이 30으로 대체를 하고 그리고 팬텀, F5 그리고 뭐 J7, 수호이 22 이런 아주 구형 전투기, 저성능 전투기들은 이 수호이 30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 정말 중동에서 굉장히 강력한 공군력을 가진 나라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고 지금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런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뭔가 모종의 결단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자, 이런 소식 뒤로 하고 또 정말 우스꽝스러운 참 우픈 소식, 러시아 소식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본격적인 대공세를 시작하면 공세의 주 타격 방향은 남부전선의 자포리자 일대가 될 것이라는 것이 러시아 측의 판단입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방어작전을 준비하는 러시아군 남부 집단군 주둔지를 찾아 엄청난 숫자의 전차를 보여주며 세를 과시했다는 소식입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 특수군사작전의 남부 집단군 주둔지를 시찰했으며 우크라이나군의 대공세를 격퇴하기 위한 대규모 기갑 장비들을 점검했다고 복수의 친러 오신트 소식통들이 현지 시각 5월 6일 리포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시각으로 5월 4일 자포리자주 모처에서 촬영되어 5월 5일 공개된 영상에서는 헬기편으로 현장에 도착한 쇼이구 장관이 많은 수의 전차들을 사열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요. 러시아 측은 이 전차들이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를 물리치기 위해 신규 배치된 전차 전력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 속에는 T-90M 전차와 T-72B3, T-62M 등 세 종류의 전차가 식별되는데요. 러시아 국방부 측은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를 격퇴하기 위해 신규 생산되어 일선 부대에 도착한 전차 전력들을 쇼이구 장관이 시찰한 것이며 이번 시찰은 신임 국방부 군수 담당 차관인 알렉세이 쿠즈멘초프 상장이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측은 선전 영상에서 끝도 없이 늘어선 저 전차들을 보라 라며 서방 세계가 보내준 구닥다리 전차들로 공세를 걸어오는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최신의 전차 대군에게 일방적으로 격파당할 것이라며 전선에 배치된 신형 전차들은 수백 대에 달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3월 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우크라이나군의 공세에 맞서기 위한 전력으로 420대에서 440대의 신형 전차를 전선에 보내고 향후 3년 안에 1600대 이상의 전차를 생산하고 현대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러시아 국방부가 이번 쇼이구 장관의 시찰을 공개하자 친러 밀 블로거들은 영상을 퍼나르며 T-90M과 T-72B3와 같은 최신의 전차들이 400대 이상 전선에 배치됐다며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상 속에서 확인되는 전차는 T-90M 전차 최대 38대와 비슷한 숫자의 T-72B3, 나머지는 모두 T-62M인데요.
러시아는 지난해 가을 루한스크에서 200대의 T-90M 전차를 배치했다는 가짜 뉴스를 뿌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전체 대열을 보여주진 않고 일부 장면만 짧게 찍어 내보내는 방식으로 마치 엄청난 숫자의 전차가 집결한 것처럼 영상을 연출했습니다. 최근 몇 달간 전선에 등장한 러시아군 전차들은 대부분 초기형 T-72와 개량형 T-62였는데요. 전선에 가 있어야 할 신형 전차들을 긁어모아 마치 신형 전차만 수백 대 준비된 것처럼 허세를 부리고 있는 러시아. 그만한 전차가 있었으면 왜 바흐무트와 아우디우카, 불레다르에 진작 보내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쇼이구 장관이 이걸 시사했다. 와, 이거는 T-90M 맞아요. 그래서 T-90M이 쫙 서 있다. 이거 보시면 와, 진짜 전차 맞네 라고 생각이 되시겠지만 저는 뭐 우리나라 그 한국 육군 훈련을 워낙 많이 봐서 이 정도 전차 서 있는 거는 그냥 뭐 한 개 대대 왔구나 라고 생각이 돼요. 딱 한 개 대대입니다. 이게 38대. 우리나라 전차 한 개 대대가 33대에서 35대 되죠. 요거 딱 줄 서 있으면 이 정도 되는데, 물론 이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백 대라고 하면서 보여준 게 중에서 T-90M 전차는 요게 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들이 요 동영상을 스탑 시켜놓고 다 세보니까 38대. 그리고 이거는 바보처럼 이 편집하는 그 방송국 측에서 저는 바보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걸 왜 보여주는지. 이 쇼이구 장관이 뭔가 이야기를 하면서 걷고 있는데 뒤에 이 전차들이 보이죠? 이게 T-62M 북한의 폭풍호 전차 천마호 개량형 바로 그겁니다. 완전히 구형 전차죠. 1960년대 전차. 이거 그래도 뭐 위에 이렇게 복합장갑, 반응장갑 조금 얹어놨네요. 이런 거를 살짝 보여주면서 화면이 바뀌면서 이 사진이 나오는데요. 이게 T-72 전차입니다. 그런데 러시아 측 이 친러 밀 블로그들은 야, T-72 B3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T-72 B3는 이 폭발 반응 장갑 그리고 추가 장갑을 콘탁트 5를 장착하고 있는데 이거 보시면 콘탁트 1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T-72 초기형 어디서 그냥 재생시켜가지고 갖다 놓고는 B3다 라고 뻥치고 그리고 T-60이 대부분이고 이 T-72조차도 38대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는 정작 보여주고 싶은 T-90 이 전차는 그야말로 38대밖에 없더라. 이거 가지고 지금 뭐 전 전선에서 몰아칠 우크라이나군을 막아낸다. 웃기는 소리죠. 그리고 이제 장소를 옮겨서 트럭이나 이 트럭들이 있는 데를 또 갑니다. 거기는 진짜 트럭이 한 30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 끝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여기 그나마 저기 끝을 보여주는데 끝을 안 보여줘요. 시작도 안 보여줘요. 그냥 한 줄만 딱 보여줍니다. 그거밖에 없다는 말이죠. 헬기 타고 어딘가에 갔는데 트럭도 30대도 안 되는 트럭밖에 없다. 제가 세보니까 한 20대 정도 되던데 그거 가지고 뭐 트럭 빨리 뭐 전선에 보내줘라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다다. 정말 한심하고 참 육군 강국 러시아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걸 한 번 더 보여주는데 지난 9월이죠. 루한스크에서 200대의 T-90을 배치했다라고 뭐 리포트까지 가서 막 호들갑을 떨고 했는데 그때 12대 정도밖에 안 보여줬는데 그 이후에 뭐 전선에 나타난 적이 없어요. 이 T-90M 전차는 전쟁 전에 러시아가 최대 한 60대 정도밖에 생산을 못했던 전차예요. 그리고 확인된 것만 노획되고 파괴된 게 확인된 것만 15대가 지금 사라졌고 그러니까 그 생산 이후에 나머지 전차를 여기 지금 세차 좀 해가지고 갖다 놓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는 러시아군. 이거 가지고 우크라이나 어떻게 막아내겠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